안녕하세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2월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는 3.503, 75%로 내려와 있다. 연준은 올해 총 3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시장이 기대하던 빠른 인하 사이클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추가 인하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로 가득하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목표치인 2%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했고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인플레이션은 꺾였으나 완전히 잡히지는 않았고 연준은 이 불확실성을 이유로 속도 조절을 택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인하가 이미 시작됐다는 점에서 경기 연착륙의 신호로 해석하지만 다른 쪽은 이제 남은 인하폭이 제한적이라며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고 본다. 미국 증시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엔 일부 성장주 중심의 과열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될 경우 기술주와 고평가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실적 기반의 가치주, 배당주, 그리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기업은 상대적으로 방어력을 유지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가운데 달러 강세 기조는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미국 금리가 여전히 한국보다 높고 연준이 추가 인하를 미루는 태도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1360원대 부근에서 안정된 듯 보이나 급격한 하락세는 제한되는 모습이다. 이는 한국 투자자에게 중요한 신호다. 원화 자산의 환차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달러 자산을 일정 부분 보유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미다. 특히 해외 ETF나 미국 주식 비중이 높은 투자자라면 단순히 가격 상승보다 환율 변동까지 고려해야 실질 수익률을 지킬 수 있다. 채권 시장 역시 변화가 뚜렷하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장기채 매수가 유행했지만 현재는 인하 속도 지연으로 장기금리가 생각보다 더디게 하락하고 있다. 연준이 서두르지 않는다면 장기채 금리의 추가 하락 여력은 제한적이다. 반면 단기채나 MMF 같은 단기금리형 상품은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며 안전자산 선호가 강한 투자자에게 매력적이다. 지금은 언제 금리가 내려갈까 보다 얼마나 오래 높은 수준이 유지될까를 판단해야 하는 구간이다. 한국 증시 관점에서 보면 금리 인하 지연은 단기적으로 부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 해소 과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금리 변동에 민감한 성장주나 2차전지 관련주는 여전히 조정 위험이 있지만 반대로 배당주나 방어형 ETF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ISA나 연금저축계좌를 운영하는 투자자라면 지금은 무리한 매수보다 비중 조정과 리밸런싱에 집중할 때다. 시장 방향보다 포트폴리오 구조가 수익을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의 핵심은 인하 여부가 아니라 속도와 지속성이다. 연준은 이미 금리를 내렸지만 추가 인하는 경기와 물가 흐름을 보며 천천히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단기 이벤트성 투자보다 장기적 구조 점검이 중요해졌다. 달러 강세가 완화되지 않는 한 해외 자산 비중은 일부 유지하되 과도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 반대로 금리가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된다면 26년 이후는 주식과 채권 모두에 우호적인 환경이 열릴 수도 있다. 지금은 그 전환점을 대비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리스크 관리 중심의 전략을 세울 때다. 요약하자면 연준은 올해 금리를 인하했지만 속도는 느리고 방향은 신중하다.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를 반영했으며 향후 기대 인하폭이 축소될수록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구조적 대응이다. 환율, 금리, 주식, 채권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구간이기에 지금은 기회를 쫓기보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시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연준의 신중한 인하가 오히려 장기 투자자에게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